그래서 파리로 여행을 가서 이제 결국 아빠가 이제 전화를 몇 번 하다가 통화가 됐잖아요. 킴이랑 통화가 됐는데 그 동시에 실황 중계를 하게 되잖아요. 아만다가 납치당하고 괴한이 들어오고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감독님 같으면 그 딸이 둘째 딸이 네. 아빠 지금 뭐 괴한이 와서 이렇게 막 납치를 하고 있어 막 그렇게 똑같이 실황 중계를 하면 네. 리암 니슨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뭐 야 핸드폰을 놓고 인상착의를 소리쳐 뭐 이렇게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. 뭐 당연히 그렇겠죠. 일단 저는 그 정부 일을 한 적이 없고 특수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일단 야 조용히 하고 숨어 그거 외에는 따로 해줄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영화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사실 또 직업적 베이스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얘기를 해준 거지. 실제로 일반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방법이 없을 것 분위기일 같아요. 것 같아요. 정말 아무 방법이 없을 소리가 것 안 나올 것 같아요. 같아요. 네, 그죠? 정말 수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저 그냥 숨고 아무 일 없기를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수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이렇게 딸을 구출하려면 무조건 특수요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? 그 설정이 아니면 과연 구할 수 있나? 이게 현실적인 건가?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.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긴장됐던 순간이었고 최고였죠. 네, 그리고 이거 좀 진짜 숙제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맞아요. 뭐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는구나. 물론 알고 있다 그래서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배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 건 좀 재밌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 캐릭터를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생각해요.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인데 막 5초, 10초 내지 너한테 중요한 순간이고 그렇죠. 정보를 제공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아무리 프로페셔널해도 자기 가족한테는 이성을 좀 잃게 마련인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전문직을 살려서 완전 이성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결국에 끌려가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끌려가고 난 다음에 또 리암 니슨의 표정 자체는 그때 또 아버지의 그 참담함이나 두려움, 그 감정적인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도 아버지다와 직업인으로서의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줬던 장면이어서 저 배우로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. 그렇네요. 지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녹음기 또 전화기 녹음기 연결하고 완전 소리를- 이성적인 거랑 감성적인 걸 동시에 보여줬던 장면 같아요. 자, 이제 딸이 준 정말 작은 정보와 그 녹음한 짧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아가잖아요. 특히 뭐 굴럭, 더 낫게 굴럭, 굴럭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파리로 쫓아가는데 달려가서 정말 작은 단서로 이제 찾아가잖아요.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하고 잔인하게 이제 처치를 하잖아요.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곱게 죽이지 않을 것 같다. 더 잔인하게. 거기 있는 애들도 이제 그 주범은 또 이제 따로 끌고 가지만 거기 무리에 있는 아이들도 저는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. 원샷 원킬이 아니라 쓰리샷 여러 번. 원킬. 그렇죠. 여러 번. 뭐 전기야 뭐 다 연결 줄줄이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다 통하니까 다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찾아내는 방법도 참 기발했어요. 그죠? 네. 사전 달라고 해서 저는 뭐 때문에 그러지 약간 순간적으로 놓쳤는데 나중에 그 장면도 상당히 좀 재밌게 연결이 되더라고요. 네. 우리 배우님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? 저는 보면서 물론 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이 친구도 같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했는데 정말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딸만 계속 찾아가더라고요. 그 아버지의 집념. 저는 아까 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봤을 때 이 영화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더더기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딱 어떤 목표 지점을 잡아서 스트레이트로 그냥 달려가는 몰입도에 힘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테이큰이 그 시대 때 그 이후에 10년, 20년, 뭐 요 십수년 사이에 테이큰의 약간 아류작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굉장히 것들이 많이 내 나왔죠. 무드에서 네. 나왔을 만한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게 이번에 다시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빠른 건가라고 봤더니 실제 러닝타임도 1시간 34분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군더더기 다 빼고 오프닝 이유 주고 그냥 때려잡고 마지막에 딸이 좋아했던 그 선생님 뭐라고 해야죠? 가수분? 가수. 앞에 데려다 놓고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딱 할 말만 하고 명료하게 끝나는 느낌을 보였는데 그게 리암 니슨이 맡았던 역할의 느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다른 것보다도 난 지금 딸을 구하고
꼭 반드시 구출을 해낼 거야. 약간 그 목표 하나를 보고 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실제 마음에는 그 친구도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상 생략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. 네.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친구를 좀 구하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표현이 되거나 장면에서 나갔다면 몰입감이 순간 깨졌을 수도 저도, 있겠다라고 네. 생각이 드네요. 네, 동의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아만다는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죠. 저는 침대- 그런 걸로 암시가 됐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장면에서 장면에서 침대에서 네, 왜 네, 네. 맞아요. 마약이 엄청나게 투약돼서 네, 맞아요. 그냥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한 걸로 끝난 그리고 거예요. 저는 또 하나 이 영화가 되게 좋았던 건 사실 이렇게 목표가 명확했고 맞아요. 사실 그 시대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반전이 없는 영화예요. 맞아요. 네. 거의 영화는 뭐든 이제 스토리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주고 뭐 맞아요. 반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테이크는 그게 없어요. 그게 너무 좋아. 그냥 목표. 최종 목표를 향해서 쭉 네. 밀고 가고 딱 바로 깔끔하게 끝나요, 끝나요. 그냥. 맞아요. 그게 너무 또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한 맞아요, 시간이 아니었나. 그래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적을 쳐다놨던 것도 원래 같으면은 뭐 중간에 꼬이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. 그냥 나는 널 용서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가잖아요. 쿨하게. 그걸 보고 아 굉장히 직격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이런 영화라고 선포하는 듯한 느낌 같은.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는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성공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도 네. 몰입감 있게 쭉 끌고 가잖아요. 테이큰도 맞아요.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표 지점이 완벽히 딱 있고 주인공은 뭔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보게 되는데 맞아요. 정말 뭐 반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마지막 장면 또 얘기해 볼게요. 마지막 장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수가 꾸민 딸을 데리고 그 뭐랄까요? 유명한 롤모델이라고 가수. 할까요? 네. 네. 롤모델의 가수의 이름은 집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찾아가면서 끝이 나는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? 이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딸의 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둘째 따님의 생각해 보면 17년 후.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. 네.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그 가수의 꿈은 포기를 당하지 않았을까. 당하지 않았을까. 당하지 않았을까. 이제 뭐 그 왜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막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잖아요. 그 중에 뭐 이렇게 가수도 하나의 꿈이지 않을까. 뭐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그 친구의 어떤 영화 안에서의 행동 그들이 뭔가 정말 뭐 하나를 위해서 막 죽도록 연습을 하고 그럴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다. 사실 네. 리암 니슨이 제일 나쁜 아빠예요. 그 제일 전문가 앞에 갖다 놓고 바로 그냥 때리는 거 아니에요? 그냥 그렇죠. 너 빨리 꿈을 깨라 그냥.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나 제일 나빴어. 제 생각으로는 포기하지 않았을까. 현명한 아빠라니까요, 맞아요. 아니 집중력을 치면 리암 리슨이 가수가 됐습니다. 그래, 맞아요. 이 정도 집중력이에요. 네. 그게 어떻게 보면 유재석님 앞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. 바로 MC 재질이 있는지. 덜덜덜. 이 타임에서 작가님은 그 따님이 우리 아까 우리 모두에게 했던 질문인데 17살에 혼자 배낭을 메고 안 돼요. 바로 질문 중에. 저는 브라이언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. 사실 그 뭔가 이렇게 아는 만큼 또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. 근데 어쨌든 브라이언은 극 중에서 뭔가 정부 일을 하게 되고 정부를 보호하는 일을 했었고 또 거기서 생기는 다양한 일들을 봤을 테고 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적이 있을 테고 그런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다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았을까. 실제로 파리가 전 세계인이 가장 그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1위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관광 통계를 봐도 압도적으로 파리가 1위예요. 2위가 방콕. 상징성이 있으니까, 맞아요. 근데 정말 프랑스는 실제로 대단히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치안이 좀 안 좋죠.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. 네. 제가 이제 파리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옆에서 죽음을 찾고 있었네. 뭐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사실은 뭐 실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뭐 이렇게 총기 시대가 금지되어 있거든요. 물론 뭐 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저도 뭐 십몇 년 있으면서 한 번도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위험한 뭐 어떤 뭐 섹터나 구역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 충분히 뭐 우리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
약간 인신매매처럼 동유럽에 뭐 이런 사람들이 온다든가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아요. 근데 아니, 맞아요. 근데 브라이언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분이 그 정도면 되게 합리적인 아빠라 생각해요. 결국에는 또 설득을 당해서 되게 많은 좀 좋은 제안을 했고 보내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적당한 조건을 줬지만 그 타협을 정확히 할 줄 아는 가장 표준의 아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경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서도 또 설득력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또 용납도 해주는. 그렇죠. 아니, 그렇게 설득도 합리적인 아빠가 네.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그러니까. 이 딸은 그러면 새 아빠보다 이제 브라이언한테 더 애착을 갖게 될까요? 저는 현실로 돌아올 것 같아요. 다시 말 단물만 빨고 예, 또 그냥 위험할 때만 연락하고 맨날 그리고 같은 씁쓸한 느낌이 진짜. 우리가 영화에 너 이게 열린 결말을 맞아. 너무 깨면 안 되니까 여자분랑 아유, 저는 근데 같은 생각이긴 저희가 한데 편집해 주십시오. 말이 있잖아 말. 말이 있으니까 다음에 뭐 하마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지 모르니까 비행기 끌고 올 수도 그리고 있어요. 브라이언이 복직할 수도 있어요. 경제적인 것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열린 결말에 대한 좀 약간의 개인적인 해석까지 더해봤고,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퀴즈 시간입니다. 문제를 듣고 댓글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립니다. 네, 주인공 브라이언의 대사 중에서 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땡땡땡도 부술 수 있다고 말합니다. 과연 여기서 땡땡땡이란 무엇이겠습니까? 보기 3개 드릴게요. 1번 63빌딩. 근데 내면서도 이거 보기를 주는 게 의미가 있나? 솔직히. 자, 우리 또 배우시니까 약간 배우 특성 살려서 네네. 이걸 부숴버릴 수 있어. 한번 못하니까 안 아니 이거를 살릴 수가 없어. 63빌딩을 어떻게 살려요 이거? 자 그러면 2번 에펠탑, 3번 눈썰 매장. 네, 3번까지였고요.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릴게요. 힌트요? 힌트 여기서 힌트도 준단 말이야. 우리 시청자 무시해요? 아니, 써 있어. 어쩔 수 없어. 써 있어. 힌트는 주인공이 있는 장소인 프랑스 파리입니다. 그러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, 뭐 오답도 환영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네. 저희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기분 너무 나빠하지 마시고 선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.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? 아니잖아요. 어떻게? 에펠탑, 루브르 박물관. 이거 있었는데 왜 바꿨어요?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? 1번 63빌딩, 2번 에펠탑. 어떻게 할 수가 없다, 이거. 눈썰 매장이었습니다. 정답 네. 아시는 분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쉽게 냈으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가니까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그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도 팍팍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. 시네스토랑 영화 테이크를 만나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가 나눈 얘기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고요. 자,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영화, 더 멋진 영화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또 프레이처럼 cheers! 파리지행 느낌으로. 파리지행. 네. Cheers. 자, 쌍떼. 쌍떼. 러브샷.